책이 이제 두 어린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이름이 기우고 한 친구는 해소예요. 그래서 벌써 이름만 봐도 누가 걱정 많은 애인지 알 수 있고 누구는 걱정을 좀 이렇게 떨구는 애인가 알 수 있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또 이게 마카롱이라는 그런 어떤 매개체를 사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각적인 느낌까지 같이 줄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도 굉장히 영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린이들이 이 음식이 나오는 얘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언젠가 한번 그 그림책이 오랫동안 많이 팔린 그림책을 조사를 했더니 그 오랫동안 많이 팔린 그림책의 특징이 음식이 나오는 그런 그림책이 오랫동안 많이 팔리더라, 그런 이제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두부 얘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구름콩.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렇게 알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성주희 작가님한테 이 책 언제 나왔죠? 작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12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1년 되어 가잖아요. 네. 이 책 나오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일단 어린이들 반응 먼저 말씀드리면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스24에서 어린이 독후 감상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책이 인기 도서에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그 한국 어린이 출판 연합에서 또 독서 감상문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되게 많이 모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아이를 읽히려고 샀는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너무 나도 위로받고 치유를 받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 책 하면은 어린이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어른도 충분히 읽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행복했습니다. 네.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걱정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없잖아요. 그 옛날 얘기에 걱정 없는 노인네 얘기가 하나 있긴 있어요. 무수옹이라고 걱정 없는 노인네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 그분은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항상 뭐 크고 작은 걱정을 그 달고 살기도 하고, 어떤 걱정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달고 있는 걱정도 있고, 또 어떤 걱정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그거 대신 또 다른 걱정이 오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걱정두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고요. 정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작가가 돼서 무슨 글을 쓸지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워낙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네. 원래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거기 작가의 말 뭐 이런 데도 봤더니 어렸을 때 내가 어떤 걱정을 했는지도 막 이렇게 써주시긴 했는데, 그 어렸을 때 걱정과 또 어른이 돼서 생긴 또 다른 걱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적에 했던 걱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로 제 신체에 관련된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한 껌을 먹었는데 그게 제 몸속에 영원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떡하지? 자두맛 왕사탕 껌을 먹었는데 삼켰는데 그게 영원히 제 몸에 있으면 어떡하지? 아까 씹지 않고 그냥 그냥 삼켰을 모르게 때. 꼴딱 이제 넘어가는 네. 거.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실수로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뱃속에서 자라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신체에 관련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마찬가지로 그 신체에 관련된 걱정이 건강 염려증으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뭐 기침만 하면 나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건강 검진에서 뭐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밤새도록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건강과 또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쓰시면서 본인도 뭔가 약간 좀 마음을 좀 달리 먹은 어떤 부분도 있나요?
여기서는 그래도 예, 네. 좀 더 그 걱정을 약간 좀 네, 물리치는 예, 그런 용기를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자신에게 하는 그런 용기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했던 그 아까 낭독했던 그 말들, 해소가 했던 그 말들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약간 네, 주문처럼. 네, 예. 네, 네. 그래서 원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치유를 받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내가 내 책 작품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도 뭔가 치유받고 예, 약간 그런 오늘 두 분이 처음 만나셨대요. 저는 편집자하고 작가분이 오늘 처음 만났다고 예,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안 불렀으면 계속 안 만나고 있을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또 편집자님은 이 작품 이제 처음에 이제 원고가 투고가 돼서 왔나요? 아니면 뭐 청탁을 하셨나요? 이거는 투고가 된 음. 작품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투고된 작품을 받은 게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편집자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편집자님이 이렇게 뭐 교체가 되면서 제가 이제 책임 편집으로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투고된 작품을 받을 때는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제 같이 이제 투입돼서 작업을 진행할 때 느꼈던 점은 정말 재밌다. 네, 일단 재밌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을 어쨌든 초고부터 봐왔을 때 처음 느낀 점은 또 이제 웃음과 슬픔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 아까 그 낭독해주신 부분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풀어낸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불만 없어요? 불만이요? 네. 아유 불만은 네 너무 불만이 예. 없다는 얘기는 이 책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책이 잘 안 팔렸으면 여러 불만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책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권수빈 편집자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소원나무 출판사에서는? 소원나무에서는 작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편집자 경력이 통틀으면 얼마 정도 되세요? 저가 그렇게 오래된 경력인 건 아니어서 이제 2년 차 예.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업종도 많은데 이쪽 편집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출판사에 오게 된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는데 막연히 편집자를 해야겠다고 딱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그 이제 책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 그 생각만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학업의 진로를 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편집자라는 직업의 매력적인 면을 또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집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편집자가 되면 좋은 점 두 가지, 편집자가 나쁜 되면요? 점 두 가지. 좋은 점은 이거는 진짜 좋은 작품을 받아서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게 편집자잖아요. 그렇죠. 네. 예, 완전 그냥 수정도 거치지 않은 완전 초고를 처음 보는 건 또 편집자이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작품의 가장 첫 번째 처음을 독자. 처음을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좀 큰 매력점인 것 같습니다. 나쁜 점. 나쁜 점은 월급이 적다? 아닙니다. 그런 뭔가 금전적인 거에 나쁜 점은 별로 잘 생각은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아직 나쁜 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편집자들이 작가들에게 이제 요런 부분 뭔가 수정해 주세요. 아니면 화가들한테 요런 부분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게 좀 협의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협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협의가 되게 정말 피드백을 길게 써서 보내드려요. 설득을 그냥 끝까지. 네.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면은 대부분은 이제 수긍을 하시고. 수긍해 주시고 처음에는 조금
그 부분을 수정하는데 힘드셨던 작가님들께서도 나중에는 수정하고 보니까 훨씬 너무 좋아진 것 나아졌다. 같다, 고맙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셔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또 내가 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깊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책은 내실 때 타겟을 어느 정도 연령층을 생각하고 타겟을 하신 거예요? 타깃은 이제 중학년, 초등 중학년을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책을 타깃을 정할 때는 분량이나 아니면 어휘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정하는데 분량도 그렇고 어휘에 쓰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이제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은 중학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작가님은 요거 쓰실 때 혹시 그런 어린이들에게 뭐 이렇게 조사를 좀 하셨나요? 설문조사 같은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되게 부자거든요. 걱정 부자. 전부다. 저의 걱정 DNA를 고스란히 저희 아들 딸이 다 물려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자료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희 아들 딸의 걱정과 고민만 지금 수집해도 자녀분들이 뭐 몇 학년 정도? 지금 현재는 5학년, 2학년인데 이거 쓸 때만 해도 이제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애들의 걱정을 들어도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자료 조사를 하진 않았었고요. 네. 그 실제로 여기 첫 번째 걱정이 도서실에서 책이 연체가 된 그 걱정 책 없어져서 못 찾는. 그게 저희 아들이 실제로 한 걱정이었어요. 하루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이렇게 새하얗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어디 몸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제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볼빨간 사춘기라는 책을 최신간 책을 빌렸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그래서 걱정을 며칠 동안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책 잃어버리면 그거 다시 사서 보내면 되는데 되지.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 엄청나게 또 큰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에피소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사서 보냈어요. 근데 결국엔 찾았어요. 네. 나중에. 근데 실은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게 큰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이게 보는 각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그걸 채워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그런 걱정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아까 그 이제 꼬마가 그렇게 걱정한 것처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야 이렇게 헤쳐나가면 돼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들이 아마도 요 앞에서만 우리가 그래서 이 벽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실은 그 벽 이 끄트머리 가면 그쪽에 뭔가 쪽문이 있거나 그죠 뭐 뭔가 밀문 열리는 문이었는데 모르고 있거나 아마 그런 걱정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책도 내셨죠. 네. 네. 어떤 책 내셨어요? 행운 상자를 개봉하시겠습니까?라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SNS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 친구들 간의 경쟁과 질투, 구도, 그런 거를 행운으로만 이렇게 풀지 말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진정한 어떤 친구를 통해서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풀어가자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책을 내시고 계시잖아요. 맨 처음에 나는 동화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지점은 언제쯤이세요? 그게 제가 2009년인데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무료하게 진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책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는 독서 감상문 대회나 100일장에 이렇게 나가봤는데 큰 상은 못 탔는데 뭐 작은 상들을 이렇게 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럴 거면 신춘문예를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도 있고 뭐 시도 있고 뭐 수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동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어린이더라고요. 아, 본인이 예. 쓸 때. 네, 그래서 이럴 거면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쓰자. 쓰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화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혼자 하려니까 이게 조금 막막해서 검색을 이렇게 막 해보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경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산에서 가장 가까운 작가 교실이 그 부산에 예. 글다라 예. 네, 김재원 작가- 선생님. 네, 네.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산에서 부산까지. 네, 네. 와. 그래서 그걸 몇 번 하니까 어. 김재원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됐으니까 인터넷으로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네, 이렇게. 그 선생님 굉장히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시죠. 네. 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좀 중단을 했었어요. 아, 공부를. 네, 예. 공부를 중단해서 한 5, 6년 정도 공백기가 좀 생기고 이제 한 2016년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춘문예 당선되신 게 몇 년도죠? 2017년도. 17년도. 네.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거의 한 8, 9년 정도 예, 그렇게 꾸준히 이제 동화를 써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계속 하셨던 거네요. 그럼 신춘문예 내셨던 작품은 소재가 어떤 소재였어요? 내 달의 끼라는 제목의 음. 작품인데요. 치매 이야기예요. 아, 네, 치매 이야기요. 네. 그 당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치매로 이제 계셨는데 그 일을 이제 손녀의 입장에서 바라본 치매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에 관련된 그런 동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이제 편집자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편집자로서의 어떤 걱정거리들, 예,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편집자로서의 걱정거리라고 하면은 좋은 기획을 가진 책을 찾는 것. 제가 기획을 직접 해서 뭐 청탁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이제 좋은 원고가 이제 마카롱처럼 이제 투고가 돼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컨텐츠들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동화도 요새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소재는 어떤 소재들이세요? 제가 관심 있는 건 현실에 맞닿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동화. 왜냐하면 저는 동화를 만드는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른도 충분히 동화를 읽고 느낄 수 있는 점이 많은데 어쨌든 동화라는 그 편견 때문에 어른들은 뭐 동화를 안 읽잖아요. 잘 알죠. 예. 하지만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동화를 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 일로 접하면서 동화가 주는 울림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깊게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투고가 왔는데 막 몇 편이나 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고가 많이 되는데 네. 정말 그 마음에 드는 원고라는 것을 찾기는 정말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그죠, 해요. 예. 네. 왜냐하면 투고가 정말 많이 네, 오기 굉장히 많이 때문에 들어온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예. 많이 들어와서 사실 투고된 원고를 다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도 이제 계속 이제 투고된 원고들을 계속 살피면서 그래도 발굴을 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모래밭에서 정말 무슨 보석 알갱이를 이렇게 찾는 느낌. 근데 또 투고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투고를 했는데 왜 답장이 안 오냐고 계속 그렇게 이제 애달아서 이제 걱정을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왜 답장이 안 올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아니 걔네도 일이 많아. 네 원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 보통 3개월은 걸려. 막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또 원고 내신 입장에서는 막 일주일 안에 답이 올 것 같은 거야. 내 원고 너무 좋다고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내 원고가 이메일이 잘 안 들어갔나? 막 스팸으로 들어갔나? 막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막 내 원고를 알아보는 편집자가 왜 없지? 하면서 편집자의 그 눈을 막 의심하게 되죠. 내 원고를 못 알아보다니 막 이러면서 예.
근데 편집자들은 근데 수많은 원고를 보기 때문에 실은 예,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고된 원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하루에 예, 그렇게 또 길게 허락이 되지도 않고 예, 그런 아픔도 예, 투고하시는 분들이 좀 예, 미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그 나는 이런 원고 오면 예, 너무 좋겠다. 예. 저는 조금 뭐랄까 지금은 이게 동화 중에서도 장르 동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장르 동화 소재를 조금 더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포칼립스물이나 그런 게 동화랑 접목이 됐을 때 아이들의 시선에서 본 재앙 같은 것들 그런 걸 봤을 때 좀 더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점도 더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현실적인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맡아본 작품들 중에서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책을 아직은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작품들 생각.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환상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현실적인 작품이라고 만약에 현실로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된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연령대를 높이거나, 예. 왜냐하면 초등 저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실적인 걸 현실적으로만 풀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주인공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네, 이제 능력이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없다 보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 고학년을 이제 좀 타깃으로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 조금 다양하게 투고된 원고들도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재도 그렇고 내용적인 것도. 이게 동화책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실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예, 판매도 많이 되고 이런 책들은 진짜 그 중에 너무나 극소수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잘 팔리는 동화책들은 어떤 특징들이 갖고 있는 책들이 많이 팔리나요? 잘 팔리는 동화책은 근데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 잘 팔리는 동화책은 소재가 재밌는 아이들한테 재밌게 다가올 수 있는 그게 아직은 동화에서는 좀 불변의 법칙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롱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도쿠 감상문 대회에서 이제 마카롱 여러 책이 같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마카롱에 대해서 이제 도쿠 감상문을 쓴 친구가 또 상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쓴 독후감에는 이 책이 어떤 점이 좋다라고 쓰던가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현실적 이제 본인의 그 걱정이랑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걱정이랑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이들한테 깊이 와 닿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여기 주인공이 걱정하는 게 본인의 걱정하고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이제 뽑을 때 왜 뽑았냐면 굉장히 잘 읽혔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됐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계속 넘기게 됐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떤 책들을 읽다가 좀 이렇게 멈추게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거나 또는 이게 어떻게 앞하고 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 예, 그러면 약간 멈칫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너무 술술술술 잘 읽히면서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 이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거 어린이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 뭐 현대인 아니더라도 원시인도 아마 걱정은 다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뽑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아이들한테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은 무슨 걱정이 있어? 엄마가 밥 다 해주지, 학비 주지, 책 사주지, 옷 따위 사입히지. 너 보고 뭐 집안일을 하래, 뭘 하래.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컸거든요. 공부만 하려는데 왜 공부를 못해?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컸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한테 니네는 아무 걱정 없잖아. 근데 왜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왜 그렇게 얼굴을 왜 찌그리고 있고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 책을 또 읽어보시면 아이들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구나 하는 거를 좀 어른이 읽으면 또 어린이의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또 이제 작가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이제 동화 쓰기 공부를 뭐 한 7, 8년 정도 하시면서 이거 동화 쓰려면 어떤 공부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런 거 느끼신 거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은 이제 뭐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뭐 수려하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읽었을 때 딱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쉬운 문장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들의 심리, 마음 그거를 정말 꼭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의 입장으로 자꾸 아이를 들여다보게 네. 되는 그런 동화들은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는 이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 심리를 이해하는 공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심리학 뭐 이런 관련된 뭐 그런 뭐 관련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혹시 뭐 보셨어요? 서적은 뭐 계속해서 어차피 이제 저는 자녀를 키우는 상황이니까 계속 오은영 선생님 그런 책들 계속 보고 그 이제 상담하시는 책. 네. 그다음에 뭐 금쪽이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챙겨보고 동화도 동화지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오은영 선생님이 이게 상담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극단적인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책에 너무 평범한 어린이가 나오면 또 주인공으로 써먹기가 좀 힘들죠, 그죠? 너무 평범한 어린이는 또 그런 약간 좀 특이점이 좀 있는 친구가 또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또 재밌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요 책을 쓰시고 나서 요런 거를 좀 넣을 걸 좀 아쉬운 점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으세요? 아쉬운 점. 너무 완벽해?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네. 저는 자기 검열 그게 되게 높아가지고 쓰고 나면 항상 부족한 점이 보이고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쓸 걸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에서 이제 진주를 제가 이제 그 어떤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진주의 역할을 조금 더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 여자 친구. 네. 저는 이 책 읽고 또 깜짝 놀란 게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낯선 나라잖아요. 별로 이렇게 많이 우리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지. 근데 얼마 전에 축구를 하필 우루과이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예지력이 있나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아니 우루과이랑 우리나라랑 별로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 여기다 우루과이는 왜 넣은 거예요? 그게 대척점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네. 우루과이예요. 네. 칠레 아니고? 네, 우루과이더라고요.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네. 나는 칠레쯤이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 나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나와서 이게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왜 선택을 하셨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모가 우루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척 중에 누가 우루과이에 있나? 없어서 없는데 그냥 단지 대척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서 우루과이를 또 넣으셨구나. 그다음에 그 마카롱이라는 거를 또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과자도 많고 사탕도 많고 뭐 이렇게 왜 약간 마법의 어떤 뭐 음식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카롱으로 쓰신 이유는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뭘로 할까?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했었어요. 뭐 떡도 생각했었는데 떡은 워낙 지금 떡집이 네, 너무, 너무, 떡집이 네. 아주 성황리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예. 그래서 제외하고 이것저것 다 제외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달콤한 음식 중에서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는 너무 이제 흔하고, 네. 마카롱을 하면 딱 그렇게 걱정을 정말 확 없애줄 것 같더라고요. 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또 비주얼이 또 예쁘잖아요. 네. 그죠? 동글동글하고 색깔도 굉장히 여러 가지 네, 색깔이 네.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가슴한테 이거 그림 그려달라고 말씀하시기도 좀 좋지 않았어요? 마카롱이라서. 아, 마카롱이라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왜 다른 예. 거였으면 좀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경아 작가님께서도 워낙 또 베테랑이신 작가님이셔가지고 뭐 마카롱도 그렇고 다른 캐릭터 부분들도 다 개성적으로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름도 개성적인데 네. 이름에 걸맞는 아이들이 또, 나오지 않았나.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오늘 뭐 화가 선생님도 오셨으면 화가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 편집자 선생님이 이제 화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요거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때 요 책의 어떤 특징, 그림의 특징 그런 거라면 뭘로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림의 특징을 제가 봤을 때는 그 걱정 바이러스랑 마카롱의 그 어떤 이질적이잖아요. 어쨌든 달콤하고 걱정 같은 건 없을 것 같은 마카롱이랑 그리고 걱정 두 병을 나타낸 그 그림의 초반부와 후반부의 그 그림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걱정 바이러스의 그런 좀 무서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내시면서도 걱정이 점점점 풀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 마지막 그림에 보면은 이제 기우랑 해소가 같이 이제 걸어가는 뒤 배경이 나오거든요. 해질녘처럼. 그래서 그런 대비를 잘 이용해서 그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이게 제가 이제 청년남 밥상 설정하면서 작가 말고 화가들도 상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동화책을 저 자신도 사러 가면 그림이 안 예쁘면 안 사거든요. 일단 그림이 예뻐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화에서 그림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책을 어떻게 보면 글만 보고 고를 수 없구나. 그림도 같이 보고 골라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남 밥상에서는 꼭 화가 선생님도 같이 불러서 칭찬을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 책에서는 그림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가만큼 작가하고 화가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뭐 동화책을 여러 권을 내시니까 화가 선생님도 그림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개는 글이 먼저 오죠. 네, 글 먼저 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화가 선생님을 이렇게 뭐라 그래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시게 돼요? 우선 원고를 가장 잘 살려주실 이제 그림 작가님을 이제 뭐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 리스트를 쫙 이렇게 적으시고 편집부에서도 쫙 적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의 스타일과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저 이제 편집부가 봤을 때 그 보이는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여러 방향성을 열어놓고 그림 작가님을 구하는 것 같아요. 실은 이게 그림 작가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죠. 그 그림하고 글하고 분위기가 잘 맞는 그런 화가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혹시 이거 그림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림 뭐 이렇게 스케치나 이런 거 미리 보셨어요? 네, 네. 그러면 화가님하고 뭐 이렇게 뭐 의논하시거나 이런 건 있어요? 따로 소통한 건 없었어요. 네. 근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네, 네,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 저는 이제 등단하기 전부터 이 작가님 그림 너무 좋다. 나중에 혹시 내가 작가가 되면 이분이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경아 작가님께서 섭외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진짜. 실은 그것도 약간 좀 복이 있어야 네, 돼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 화가가 좋다 그래도 그분이 스케줄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아무리 내가 그 작가님하고 그림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어도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이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화가 선생님이랑 좀 작업하고 싶어서
그 편집부에다 강력하게 그 화가 선생님한테 좀 연락 좀 해보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예. 그분이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나 그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안 되는구나. 막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실망한 적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합이 잘 맞는 작가와 화가가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 두 분을 이렇게 매칭을 하게끔 하는 이제 편집자의 능력, 예, 그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 예, 이제 그런 요소들이 또 많이 있죠.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예, 편집자나 예, 작가님한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걱정 마오, 걱정 마왕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을 해서 걱정 마왕 왕이유에서 걱정 마왕이고 걱정 마오는 오해소에서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가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참 그때 약간 그런 말놀이에 조금 빠져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걱정 마왕, 걱정 마오 이렇게 줄임말을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하고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을 딱 거기에 맞게 정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생각했거든요. 걱정 마유, 걱정 마이 뭐 이렇게 했는데 걱정 마오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해소가 됐습니다. 걱정 마라 했으면 마라탕이 될 뻔했어. 네, 그러니까 실은 이게 그 캐릭터의 이름 정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캐릭터에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 이름에서 또 이렇게 풍기는 그죠 분위기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또 이제 왕씨이고 또 기우라는 그러니까 기우가 이제 한자로는 이제 걱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만 보고도 이 작가님이 굉장히 영리하게 예, 캐릭터 이름을 지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편집부에서 이 제목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제목은 원래 이제 작가님께서 원래 네. 이렇게 적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네.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네, 통과가 됐어요. 보통은 편집부에서 또 이렇게 막 제목 가지고 고민도 막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 제목이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보통은 한 번쯤은 이제 이제 작가님께서 쓴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의 리스트를 쫙 적어서 그러니까 막 예. 투표도 하고 막 이러잖아. 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리스트를 봤지만 그래도 작가님께서 쓴 이 제목이 제일 본 딱 제목이 맞았어요. 괜찮아서 그대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 한 10개 적어냈는데 예, 다 안 된다고 그런 적도 많고 예. 그럼 또 막 한 12개 더 적어서 또 보내고 막 예,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앞뒤에 바꿔서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 제목 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표지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표지도 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 네, 표지가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제 표지 가이드를 드리면 시안이 와요. 그쵸, 네, 이제 스케치 시안이 오는데 이제 그림 작가님께서도 너무 힘드시게 이제 가이드만을 보시고 그래도 원고를 읽으셨지만 표현을 해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표지 이제 걱정 없애주는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표지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한 케이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은 별로 이제 금방 정해졌는데 오히려 표지 시안이 고민이 많았던. 네. 왜냐하면 제목에서 마카롱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이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지에서는 어느 정도 마카롱이 덜 드러나는 게 나으려나 뭐 아니면 마카롱이 더 드러나야 될까 이런 좀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는 마카롱이 완전 크게 있는 시안도 더 있었거든요. 크게. 네. 그냥 표지 자체에 마카롱이 그냥 가득 찬 그런 표지도 있었는데 그 표지에는 조금 힌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힌트를 조금 더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제 그 안에 내지에 있는 그림들 중에 걱정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지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의 분위기를 조금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가님의 걱정을 없애주는 본인만의 어떤 나는 걱정이 많을 때 이렇게 걱정을 좀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걱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 털어놓는 거 걱정을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게 자칫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 뱀파이어가 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너무 많이 하진 않고요. 네. 일단 지금 저는 그러니까 책 작업하는 거, 글 쓰는 작업에 몰입을 하면 자잘한 걱정 다 다 없어지더라고요. 잊어먹고.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설적인 방법으로 예. 보통은 이제 우리는 술을 먹거나 이제 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건설적인 방법으로 걱정을 털어내시고 또 편집자님은 걱정거리 있을 때 뭐 혹시 나만의 걱정을 좀 덜어내는 뭐 방법 있으세요?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책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조금 걱정을 아예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든 다른 이야기를 그 다른 이야기에 빠져서 네, 예. 아예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그 순간만큼 그냥 잊을 수 있게 예, 하는 거. 예,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이제 끝내고 이제 이 극장을 나가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해요. 다음 달에는 어떤 책을 뽑지? 다음 달에는 어떡하지? 다음 달에 누구 노래하러 올래? 나 누가 또 낭독할 사람이 있을까?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짜리 걱정이 계속 이렇게 예, 뱅뱅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연주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거나 예, 그러시면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쨌든 이 청인원 밥상이 뭐 큰 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벤트인데 이 상을 받으면서 뭐 주변에서의 어떤 뭐 소감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소감 왜냐하면 이게 상 타면 보통 수상 소감 말하잖아요. 예, 그런 거 잠깐 예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실 작가라면 진짜 이 상은 누구나 꼭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말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받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제 몫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임정진 선생님께서 메시지로 상 받게 됐다고 이렇게 연락 주셨을 때 저는 선생님 그 SNS 해킹 당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잘못 온 줄 알았거든요. 해킹 당하면 보통 돈 보내라 그러지. 네, 그 정도로 저는 믿기지가 않고 너무 깜짝 놀랐고 정말 좋은 기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저희 편집자님과 그림 작가님을 잘 만난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글을 쓰니까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글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편집자님도 예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저 말하기 전에 그 유경아 이제 작가님이랑도 통화를 했었는데 예. 작가님께서도 이제 너무 이제 다 같이 받은 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이제 글 작가님께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서 요거 좀 말씀 예.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편집자에게 상을 주는 일이 흔치 않아서 처음 이제 편집자에게도 준다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편집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구나라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더 이제 좋은 책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 뵐 수 있게 다시 뵐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불타는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북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축하 공연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 공연은 그림책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이 좋은 자리에 본인도 축하의 마음으로 노래를 이렇게 봉사하시겠다고 이렇게 용감하게 와주셨습니다. 최신영 선생님이 두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면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주세요.
잘 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둥기둥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절대는 외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은선만 부렸던 내겐 같이요.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은선만 부렸던 내겐.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바람의 빛깔입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있는 내 울음소리 뭘 말하려는 건지 않아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숲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 분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화가 선생님은 못 오신다고 그래서 상장은 세 개를 다 준비를 했는데 일단 두 분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게 성주희 작가 거네요. 성주희 작가 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상장은요 손으로 썼는데요.
그 일산에 동아나라를 운영하시는 정병규 선생님이 손글씨가 굉장히 독특하게 예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다 쓰셔서 예, 문구까지 선생님이 다 써주셔갖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회 청년당 밥상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 성주희 작가는 걱정하는 습관을 상상하는 능력으로 바꾸어 독자들이 오늘 해야 할 일에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9일 청년당. 예, 축하드립니다. 자, 제23회 청년당 밥상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 권수빈 편집자는 위 작품이 한 권의 완성된 책으로 나오기까지 작가, 화가, 디자이너와 함께 애써왔습니다. 이에 독자들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9일 청년당. 예,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 작품 우리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 책 내용을 오늘 책 받으신 분도 있고 뭐 미리 읽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잠깐 예, 그 내용을 낭독을 예,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낭독하시는 분이 예, 오늘 작가분 친구분이 예, 직접 나와주셨어요.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김아영 선생님이 예, 오늘 책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나와 혜소는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맑고 투명한 주홍빛 하늘이 아파트 숲 너머로 펼쳐졌다. 처음이었다. 친구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건. 혜소야,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나는 괜스레 운동화 앞코를 바닥에 비비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뭔데? 혜소가 고개를 돌렸다. 같이 PC방에 간 날 기억나? 그날 네가 먼저 가고 난 뒤에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이 있다는 광고를 봤어. 걱정을 종이에 적어서 유리병에 넣으면 마카롱이 생기는데 그 마카롱을 먹으면 걱정이 없어진대. 나도 그거 주문했는데. 혜소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자 나는 두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혜소를 바라봤다. 정말? 어디서? 그 PC방에서. 그날 학원 수업 마치고 다시 PC방에 갔거든. 그래서 너도 그 마카롱 먹었어? 아니, 난 유리병을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 의외였다. 그런 유리병이 생기면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가 걱정하는 일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다고.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걱정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보라고 했어. 그동안 걱정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말 일어나더라도 그건 내 탓이 아니니까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어찌해 볼 방법이 없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말래. PC방에서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주문했는데 나는 그냥 우리 아빠 말을 믿기로 했어. 혜소 말을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오혜소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결정적으로 주의사항을 읽어보니 매일 새로운 걱정을 생각해서 적는 것도 걱정이겠더라. 과연 오혜소다웠다. 나는 제대로 읽지도 않은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다니. 오혜소에게 바짝 다가가 말했다. 네 말이 맞아.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을 먹고 나서 나는 걱정 폭탄을 맞게 됐어. 걱정 폭탄? 잃어버리고 새로 산 책에 낙서가 되어 있지를 않나. 줄넘기 대회에서 넘어지지를 않나. 그리고 단원평가 시험도 결국 망쳐버렸어. 게다가 넌 머나먼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고 내가 너랑 나진주가 멀어지게 해달라고 적어서 그렇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해.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혜소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뭐?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우루과이로 이민 가자고 했었어. 우루과이에 막내 이모가 살고 있거든. 엄마는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이 살고 있는 한국을 떠나고 싶대.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 가슴에서 쿵 소리가 났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혜소 아빠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리 아빠를 차로 치고 달아났어. 결국 잡혔지만 큰 벌은 받지 않고 금방 풀려났어. 엄마가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 결국 엄마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혜소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부르진 손이 떨렸다. 애써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 죄는 그 사람이 졌는데 왜 죄 없는 너희 가족이 이사를 가야 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도 나는 한국에 살고 싶어서 엄마를 계속 설득하는 중이야. 엄마도 막상 집이 팔릴 것 같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나 봐. 너는 왜 한국에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잡채야. 잡채? 이사 오고 며칠 지나서 마트에서 너희 아빠와 마주쳤는데 너희 아빠가 나한테 물으시더라. 혹시 잡채 좋아하면 만들어서 갖다 주겠다고. 그날 저녁에 진짜 잡채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어. 사실 우리 아빠가 사고 난 날이 내 생일이었거든. 아빠가 잡채 해주려고 장보러 마트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잡채를 먹다가 우리 아빠 얼굴이 떠올라서 한참을 울었어.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아빠가 나오더라. 앞으로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잡채를 먹고 싶을 텐데 이민 가면 그렇게 못하잖아. 문득 아빠가 잡채를 만들어준 날 나에게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에 누가 나한테 잡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신기한 꿈을 꿨지 뭐니? 그럼 혜소 아빠가 우리 아빠 꿈에 나타난 걸까? 목구멍이 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혜소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한참 뒤에 혜소가 코를 팽 풀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왕기우, 걱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내 고민 말해줄까? 아까 우리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 병원에서 혜소가 손으로 자신의 엄마 입을 막던 장면이 떠올랐다. 악성 변비 말이야? 응, 아빠가 그렇게 하늘로 가버린 뒤에 병이 하나 생겼어. 악성 변비. 원래 변비가 조금 있었는데 더 심해진 거 있지. 근데 내가 변비에 걸렸다는 사실이 우리 반 애들한테 소문이 나버렸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는지 혜소가 얼굴을 찌푸렸다. 어쩌다 소문이 났는데? 체육 시간이었어. 일주일 정도 똥을 못 넣었는데 하필 그날 오래 매달리기를 한 거야. 팔에 힘을 줘야 하는데 엉덩이에 주는 바람에 그만 방귀가 나와버렸어. 애들이 그 냄새를 맡고 난리가 났지. 변비 환자라고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 그 뒤로 매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똥으로 가득 차는 꿈을 꿨어. 똥 못 누는 것보다 애들이 놀리는 게 더 괴롭더라. 그렇다고 애들한테 내가 왜 변비에 걸렸는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단정 짓는 건 옳지 않아. 혜소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누군가를 함부로 놀리거나 몰아세우는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선생님한테 쪽지를 보낸 아이가 혜소라는 근거도 전혀 없었다. 나는 얼굴이 불구죽죽해져 운동화 앞코만 바라봤다.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은 건 처음이야. 혜소가 조심스럽게 날 쳐다봤다. 난 대답 대신 오른손을 내밀어 혜소의 굽은 등을 탁 쳤다. 걱정 마. 내 이름을 걸고 비밀 지켜준다. 나 좋아, 왕기우. 어느덧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주변이 어둑어둑해졌다. 놀이터 가로등 불빛이 탁 하고 켜졌다. 기우야, 너한테 내 이야기를 말한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한 느낌이야. 나도 그랬다. 혜소에게 걱정을 없애주는 마카롱 이야기를 하고 나니 몸에 달라붙어 있던 걱정 덩어리가 쑥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혜소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보라색 등나무 꽃이 하르르 움직였다. 우리는 꽃그늘 아래서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고맙습니다.